안녕하세요. 저는 바야르예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26살 대학생이죠.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건 18살 때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관광이나 유학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병 때문이었거든요. 엄마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몽골 의료진들은 모두 포기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한국인 친구분이 도움을 주셨어요. 한국에 좋은 병원이 있어. 한번 가보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엄마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낯선 땅,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그리고 불안함으로 가득한 18살 소녀의 마음.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버지가 몽골에서 보내주는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병원 사회복지사가 제안해 주셨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작은 마을의 몽골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서 지내면서 통원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서울도 낯선데 시골이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20채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중 한 집 앞에서 한 할머니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 우리 바야로 왔구나. 처음 보는 저를 마치 손녀처럼 반겨주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바로 김순자 할머니셨어요. 당시 83세의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도 몽골에서 온 환자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할머니, 저희가 폐가 될까봐.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무슨 소리야. 아픈 사람 돌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바야르는 이제 내 손녀야. 할머니 집은 정말 소박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한옥이었는데 할머니는 당신이 쓰시던 안방을 저희에게 내어주시고 작은 골방에서 주무셨어요. 처음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할머니는 가족인데 뭐가 미안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첫날 밤 낯선 곳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셨어요. 바야르야, 무서우면 할머니한테 와. 알았지? 그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정성 어린 돌봄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희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시고 엄마가 병원에 가는 날이면 직접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혼자서 운전하기 힘드실 텐데도 말이에요. 할머니 너무 힘드시죠? 아니야. 바야르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 진짜 손녀가 생긴 것 같아서. 할머니는 정말 저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한국어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시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몽골 손녀라고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작은 축제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할까 봐. 그런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순전의 몽골 손녀구나. 참 예쁘네, 우리 바야르.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반가워해 주셨어요. 그날 밤 축제에서 저는 몽골 전통 춤을 선보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시며 좋아하셨어요. 우리 바야르 정말 잘한다. 할머니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할머니의 손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2달째가 되자 엄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진의 정성과 할머니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생겼어요. 언젠가는 몽골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할머니, 저희가 몽골로 돌아가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 바야르. 할머니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거야. 우리 손녀가 또 오기를. 3번째 달이 되어서야 엄마의 치료가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몽골에서도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마지막 날 밤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을 봤어요. 바야르야, 할머니를 잊지 마.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꼭 다시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우리 바야르가 성공해서 다시 오는 날을. 공항에서 이별할 때 할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대신 환하게 웃으시며 다음에 올 때는 더 예뻐져서 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몽골로 돌아간 후에도 할머니와는 계속 연락했어요. 처음엔 전화를 자주 했는데 할머니는 항상 제 안부를 물어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대학 준비로 바빠지기도 했고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전화 받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늘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특히 힘들 때마다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바야르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할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8년이 흘렀어요.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의 인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거든요. 4학년이 된 올해 드디어 졸업 논문을 위한 한국 현지 조사 기회가 생겼어요. 바야르, 한국 어디를 조사할 거야? 교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전라북도 그 작은 마을이요. 제가 8년 전에 머물렀던 곳이요.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지난 2년간 할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걱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할머니 건강하게 계시겠지?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할머니가 아직 그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8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엔 걱정이 아니라 설렘이었거든요. 할머니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저 많이 예뻐졌어요. 하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탔어요. 8년 전과 똑같은 경로였어요. 대전에서 갈아타고 다시 시외버스로. 창밖 풍경이 하나하나 익숙해지면서 가슴이 더욱 설렜어요. 다음 정류장 가평리입니다. 버스 안내방송이 들렸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8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그 마을 이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을 때 마을은 제 기억보다 더 한적해 보였어요. 예전보다 집들도 많이 비어있는 것 같았고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큰 감나무 있는 집 옆에 발걸음을 재촉하며 골목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기억 속의 그 활기찬 마을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드디어 할머니 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잠깐 어디 가신 건가 싶어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예요, 바야르예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해서 담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봤는데 집이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누구를 찾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에 이 집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몽골 사람 바야르라고 해요.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그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어머, 바야르 말이야. 순자가 항상 얘기하던 그 몽골 손녀? 네, 맞아요. 저는 반가워서 대답했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얘야, 순자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단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작년 봄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병원에도 못 가시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8년 동안 그리워했던 할머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너를 기다리셨어. 항상 우리 바야르가 언젠가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옆집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데 할머니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응, 마을 뒷산에 있어. 내가 데려다 줄게.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왜 연락을 더 자주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드디어 할머니 무덤에 도착했어요. 작은 비석에는 김순자 1930에서 202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가 8년 전에 찍었던 할머니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저 늦었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8년 동안 품었던 그리움과 지금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옆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바야르야, 순자 할머니가 너한테 남긴 게 있어. 집에 가져다 놓은 게 있는데. 정말요? 뭔가요? 편지하고 너한테 주려고 아껴두신 것들이 있어. 우리가 할머니 유품 정리할 때 따로 모아뒀거든. 할머니 집 열쇠를 받아서 8년 만에 다시 들어갔어요.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제가 앉았던 밥상,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던 거실, 따뜻한 우유를 끓여주시던 부엌.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안방 장롱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이게 너한테 남기신 거야. 할머니가 평소에 정말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어. 상자를 열었을 때 가장 위에 있던 건 제가 몽골에서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8년 동안 제가 보낸 모든 편지를 할머니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 곳곳에는 할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바야르가 대학에 들어갔구나. 우리 손녀 정말 자랑스러워. 한국어 실력이 늘었네. 기특해라.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다고 하는구나. 할머니가 응원한다. 편지 밑에는 할머니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바야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을 떨며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바야르에게. 할머니가 이 글을 쓰는 건 2022년 겨울이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혹시 바야르가 오기 전에 할머니가 먼저 가게 될까 봐 이 편지를 써둔다. 바야르야, 할머니를 용서해다. 너와 약속한 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눈물이 글자를 흐려서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읽어나갔어요. 바야르가 우리 집에 온 그 3개월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진짜 손녀가 생긴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즐거웠지. 바야르가 한국어 배우는 것도, 김치 담그는 법 익히는 것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든 게 할머니에겐 보물 같은 추억이야. 일기장을 넘기면서 놀란 건 할머니가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2016년 3월 15일. 바야르에게서 편지가 왔다. 대학 준비가 힘들다고 하는구나. 우리 손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렴. 2017년 9월 3일. 바야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다.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자랑했다. 우리 몽골 손녀가 대학생이 됐다고. 2019년 12월 25일. 바야르에게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다. 예쁜 몽골 전통 옷을 입은 사진도 보내줬다. 우리 손녀 정말 예뻐졌구나. 2020년 7월 10일. 요즘 바야르에게서 연락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모양이다. 건강하게만 지내면 좋겠다. 2021년 5월 20일. 바야르 생각이 너무 난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가 너무 늙어서 바야르가 못 알아볼까봐 걱정된다. 마지막 장에는 2022년 12월에 쓰인 글이 있었어요. 바야르야, 할머니가 이제 정말 힘들어. 병원에 가보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구나.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는 바야르와 함께했던 그 3개월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바야르야, 할머니가 너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야. 그리고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녀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그리고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바야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가게 됐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할머니는 언제까지나 바야르의 할머니야. 하늘에서도 우리 손녀를 응원할게. 사랑한다, 바야르야.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제가 더 일찍 오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제가 8년 전에 할머니께 선물했던 몽골 전통 장신구,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한국 과자들. 할머니가 저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겉면에 바야르의 한국 여행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바야르야, 이 돈은 할머니가 8년 동안 모은 거야. 우리 손녀가 다시 한국에 올 때 여행비로 쓰라고. 할머니는 못 봤지만 바야르가 행복하게 한국을 구경하면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는 기뻐.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바야르 것이야. 언제든지 와서 쉬어가렴. 다음날 아침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곳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8년 전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 함께 장을 보러 갔던 작은 상점, 마을 축제를 했던 공터. 작은 상점에 들어갔을 때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바야르 아니야? 8년 전에 순자네 집에 살았던 그 몽골 아가씨. 네,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순자 할머니 일 때문에 왔구나. 참 안타까워.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너 이야기만 하시더라. 상점 할머니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할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맨날 우리 바야르가 언젠가 올 거야. 그때 맛있는 거 해줘야지라고 하시면서 너 좋아하는 호떡 만드는 법도 연습하고 계셨어.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그런 준비까지 하고 계셨다니. 마을회관에도 가봤어요. 8년 전 그 축제가 열렸던 곳이었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너 혹시 순자네 몽골 손녀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이고 반갑다. 8년 전에 여기서 몽골 춤춘 거 기억나? 순자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바야르 자랑이 일이었어. 누구든 만나면 우리 몽골 손녀 이야기를 했지. 바야르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온 마을에 자랑하고 다니셨어. 마치 진짜 손녀가 성공한 것처럼.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바야르가 꼭 다시 올 거야 라고 하셨어. 그래서 집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계셨지. 다음날 아침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곳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8년 전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 함께 장을 보러 갔던 작은 상점, 마을 축제를 했던 공터. 작은 상점에 들어갔을 때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바야르 아니야? 8년 전에 순자네 집에 살았던 그 몽골 아가씨. 네,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맨날 우리 바야르가 언젠가 올 거야. 그때 맛있는 거 해줘야지라고 하시면서 너 좋아하는 호떡 만드는 법도 연습하고 계셨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바야르 자랑이 일이었어. 누구든 만나면 우리 몽골 손녀 이야기를 했지.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바야르 씨, 내일 마을에서 작은 추도식을 하려고 하는데 참석할 수 있겠어요? 순자 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다음날 오후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진짜 할머니였어요. 낯선 땅에서 무서워하던 18살 소녀에게 따뜻한 집과 사랑을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할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추도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야르야, 이제 이 마을이 내 고향이야. 언제든지 와서 쉬어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할머니 무덤을 다시 찾아가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몽골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약속드릴게요.
매년 할머니 기일에는 꼭 올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드릴게요. 무덤 앞에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들꽃을 놓고 몽골 전통 방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일기장에서 읽었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배웅 나와 주셨어요. 바야르야, 꼭 다시 와. 우리가 기다릴게. 8년 전 할머니와 이별할 때와 비슷한 장면이었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몽골로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자고.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몽골 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몽골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면서요. 졸업 논문도 한국 시골 마을의 다문화 가족 수용성이라는 주제로 썼어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거였어요. 교수님들도 정말 의미 있는 연구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1년 후 할머니 일주기에 맞춰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몽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5명과 함께 왔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바야르가 약속을 지켰구나. 이 친구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이야. 할머니 무덤 앞에서 몽골 학생들과 함께 추도식을 했어요. 학생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받았어요. 선배, 정말 좋은 할머니셨네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만나면 할머니처럼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국제적인 사랑이에요. 이제 2년째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할머니 집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 가끔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사람들의 쉼터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바야르는 우리 마을 사람이야. 순자 할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지. 작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김순자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몽골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회예요. 할머니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올해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할머니 생전에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한국에서 치료받는 몽골 환자 가족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따뜻한 집과 마음을 제공하고 싶어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할머니께 인사드려요.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의 손녀로서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8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 마을에서 할머니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이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